안녕하세요. 신인뉴 프로젝트 이플스비입니다. 어떻게 버는가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더 문제더라고요. 귀하게 만들면 귀하게 쓴다는데 아끼지 말고 어떻게 쓸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인생을 쓴다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신한카드는 나에게 3이 되는 기적. 의미 있는 소비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가? 소비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쓴다는 것은 시간을 쓴다는 것이고 결국 인생을 쓴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하고 있는 소비를 돌아봤어요. 내가 진짜 행복을 위한, 내 삶을 위한 삶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첫 번째, 행복한 공간을 사는 것.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첫 번째는 나에게 제3공간 마련해주기. 제3공간이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집처럼 편안한 비공식적 공공장소를 말합니다. 제1공간이 휴식 공간인 집이라면 제2공간은 일하는 공간인 회사, 직장, 학교. 제3공간은 내가 여유를 찾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래요. 가정과 회사에서 찾을 수 없는 활력을 되찾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 나의 제3공간은 플라워 카페인 것 같아요. 제가 가는 카페는 주로 천장이 높고 공간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꼭 꽃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고 의자가 편해야 하고 또 바로 옆에 콘센트가 있는 그런 자리를 좋아해요. 카페에서는 주로 글을 많이 써요. 일기, 하루 일기, 특별한 날에 쓰는 일기, 식단 일기 등등.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자궁 공간이라 하셨는데 그런 공간을 찾는 것이 우리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내 마음과 공간이라는 게 참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3 공간을 갖고 계신가요? 두 번째, 새로운 경험해보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돈으로 소비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산 가방에 대해서 지금 들떠서 얘기하진 않지만 3년 전에 여행 갔던 일에 대해서는 아주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는 친구들과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함께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만나면 그냥 맛집 가고 카페 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뭔가 뻔한 것들에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함께 전시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다거나.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보다 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돈을 쓰면 더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돈 자체가 행복을 줄 순 없지만 소비 방식에 따라 행복감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확행을 음미하다. 음미하기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인데요. 소소한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기.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꽃과 자연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자연은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옆에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몰입했어요. 집중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하고 나니 나만의 꽃, 나만의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기뻤어요. 꽃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예쁜데 이게 살아있고 매일매일 자란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이 먹는 명상도 있거든요. 마음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차린다는 것, 내 마음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걸 먹는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먹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먹긴 먹는데 내가 뭘 먹는지 모르면서 먹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정말 폭식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먹긴 먹는데 무엇을 먹는지 모르게 먹을 때도 많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다 보니 과식을 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평소 음식을 먹을 때 감각적 알아차림을 일부러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먹어왔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재인식을 함으로써 삶을 대하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마음챙김을 적용해서 포만감을 느끼며 천천히 식사하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며 식습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앞에 놓인 음식들에 집중하며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함께하는 행복 느끼기.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사이에서 온다는 것인데요. 성공 만족도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행복 지수를 높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온전히 연구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이르렀을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5번, 영감을 주는 곳에 가보기. 을지로의 아크엠북이에요. 여기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요즘은 복합 문화 공간, 유연한 공간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서점이라고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 문화 공간이 되어서 토론, 강연, 강좌까지 다 하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리딩 테이먼트. 서점 안에 여러 매장이 한 공간에 있으니 너무 새롭고 신기했어요. 모든 것을 온라인이 대체하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오프라인 공간이 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집 밖을 왜 나서나?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공간의 매력이 그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그 결핍을 메우는 일을 오프라인이 하는 것이고, 아날로그를 발견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쉬는 날 중에 하루 종일 이곳에서 나와는 휴가를 보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다가 먹다가 쉬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여섯 번째, 의미를 사다, 생각을 사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대요. 단순히 기분 좋은 삶과 의미 있는 삶은 겹치는 지점이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특성들이 많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쾌락과 의미 중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의미에 대해서 일찍 생각하며 사는 삶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가치를 사다, 같이 살다. 을지로는 참 신기한 공간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그런 을지로에는 세월이 흘렀지만 젊고 신선한 감각과 섞여 새로운 을지로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을지로 프로젝트를 시당카드에서 진행하더라고요. 하나가 하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곳 을지로 사이는 그런 프로젝트의 대표되는 문화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곳. 을지로 삼가 프로젝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물이에요. 삼이 되는 과정. 당신의 씀을 응원합니다.